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 여기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관을 들고 가는 사람,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아이디어고, 지퍼의 양쪽에 지퍼 날로 볼 수도 있고, 뭐 코알라가 이렇게 그 나무를 갖다 타고 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서 이렇게 다른 점들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나는 그 전공이, 사실은 이 창조화 역시는 내 전공이 아닌데,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 많이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자 또 좋은 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저런 걸 볼까? 그걸 갖다 봤더니 제일 그 사람들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관찰의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또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 그냥 무심히 넘기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갖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창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특성 중에 하나더라.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국기잖아요. 이 국기인데, 제스퍼 존스라고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화가예요. 화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화풍 또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보고 아주 자주 보는 것들인데 얘네들을 갖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얘를 갖다가 보고 저를 갖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 미술 작품의 시리즈를 갖다 쭉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가지고서 미술 작품을 한다. 쉽지 않는 생각이거든. 물론 이제 성교기는 좀 다를런지 모르겠지만 성교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저걸 갖다가 어떻게 관찰하고 저 모습이 어땠다는 걸 가지고서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여러 번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트라이를 갖다 했던 사람이 제스퍼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패시브하게 하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고 내가 그걸 애를 쓰고 쟤네들한테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 내 예를 갖다 하나를 들면은 나는 내가 은퇴를 할 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진전을 한번 여는 사진전을 갖다 한번 여는 건데 예전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종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종원이 저기 인사동에 그 화랑이 있어요. 화랑이 있어서 우리 12월 말에 이제 그 화랑을 빌려가지고 우리 단체전을 한번 하자, 사진전을 갖다 한번 하자 그랬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찍은 그러니까 나는 이 컴퓨터가 이게 내 컴퓨터인데 내 컴퓨터가 이게 맥에서 꽤 비싼 컴퓨터예요. 왜 맥에서 비싸냐?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드가 커요. 왜 그 교수가 이렇게 큰 하드가 필요하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내가 공부 쪽에 그 하드는 다 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서
굳이 여기다가 안 놔둬도 되고 또 모아봤자 뭐 몇 기가 안 돼요. 나머지 이걸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은 사진이에요. 사진, 내가 찍은 사진들인데 한 10,000장 정도 됩니다. 10,000장 정도 되는데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들로 우리 그 나랑 비슷한 전공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사진전을 열자고 했어요. 사진전을 열자고 했는데 사진을 찍고 이제 우리 집에 아침에 우리 집 규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아침밥을 같이 먹는데 심지어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도 아침에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스카이프로 사진 그 상대편에다가 딱 사진에다가 틀어놔.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서울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는데 얘는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서 집에서 밥 먹는데 뭐 집에서 먹든지 친구하고 먹든지 하여튼 그런. 그래서 우리 애가 둘째 애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이제 3학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애가 대학 졸업했고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내가 이걸 틀어놓고 있으면은 얘가 이제 딱 돌아가면은 슬라이드 쇼가 돼. 한 10분 동안 우리 아들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슬라이드 쇼가 되는데 그 슬라이드 쇼가 되면은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그 컴퓨터에 있는 사진 DV에다 연결을 해놨어.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냐? 맥에서는 특정 부분을 갖다가 임의로 포커스를 해요. 포커스를 해서 그걸 크게 보여줘. 그러고서 우리 하는 그 게임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가족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맞춰보는 거야. 저 사진 언제 어디서 찍었을까? 그래서 이제 10,000장 정도 되니까 막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제일 잘 맞춰.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다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화면 전체를 갖다 보여주는데 저걸 보고 저거 3년 전에 바꾸게 해가지고 찍은 거다. 이렇게 맞춘다고. 그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직접 촬영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내가 찍지 않은 사진들도 있어. 제일 많이 봐서 그것도 제일 많이 봤으니까 낯이 익어서 평상시에는 사진 볼 시간 없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제일 많이 봐서 또 주변 상황으로 유추를 해서 그것도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다. 대충 보면 저게 언제적일 것 같다. 이렇게. 또요. 내가 만든 게임이어서 내가 꼭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저 사람하고는 팀메이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그 이유가 내가 액티브 루킹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언제 액티브 루킹을 하느냐? 여러 가지 뭐 사진 찍을 때 내가 찍은 거니까 내가 봐가지고 그때 액티브 루킹을 할 때도 있지만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지만 요새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카메라 찍는 사람은 알겠지만 로우 파일이라는 걸로 찍어요. 로우 파일이라는 걸로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나 이런 그 로우 파일 전용 에디터를 갖다 띄워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후보정을 해요. 후보정을 하는데 그 후보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주 봤으니까 그 말도 될 것 같은데 그 후보정을 할 때 띄워놓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쫙 보정을 하고 다음에 와서 또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있다 그 사진에 그러면 그 가족이 가장 잘 나오게 보정을 해요. 어떤 정물을 찍었다 그러면 그 특징이 가장 잘 나오게 그래서 크로핑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사진 자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것도 주고 이래요. 액센트도 주고 뭐 이렇게 그 블러도 시키고 막 이러고서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액티브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을 갖다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입장에서 막 액티브하게 하다 보니까 잘 기억해요. 잘 기억하고 기억도 많이 나고 또 뭐 우리 집사람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내 생각엔 잘 찍은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액티브한 관찰 또는 내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관찰을 했었을 때 사물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점들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원칙들을 갖다 상당히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조지 오카프라고 이 사람도 또 역시 미국에 있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그 요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도 저걸 찾아봤더니 겨우 알았어. 뭐죠? 이 영어 사전 찾아보고 제가 처음 알았는데 잭인더 콜핏이라고 하는 천남성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천남성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그 꽃인데 이 사람은 이것만 그래요. 꽃만. 이 꽃만 그리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사람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꽃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이 꽃을 갖다가 보면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강조를 갖다 했대요. 그때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갖다가 그리게 되면은 어떤 모습의 새로운 모습을 볼까 해서 그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그 시리즈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낯익을 몇 개는 낯익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인데 낯익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꽃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새로운 면들을 갖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죠? 파블로 피카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카페 말고. 카페 말고. 피카소 아버지가 약간 독특한 양반이었어요. 독특한 양반이어서 이 양반이 아들한테 뭐를 갖다가 어렸을 때 하라고 그랬냐면 딱 하나만 그리라고. 뭘 그리라고 그랬냐면은 비둘기 다리. 피전 스크립. 비둘기 다리만 그려라. 그래서 그 다리를 정말 잘 그릴 때까지는 다른 거 그리지 마라. 이거 완전히 우리 옛날에 무협소설에 나오는 거에 딱 그거잖아. 정말로 그런지 피카소가 자기 상품화 시키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 다리를 갖다가 주야장창 몇 년을 그렸대. 거기 갖다 몇 년을 그리면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해서 그렇게 여러 번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이것도 비둘기 다리 중에 하나예요. 시리즈 중에. 그래서 이 파블로 피카소 작품들을 쭉 가서 보면은 막 번뜩거리는 영감으로 한 번에 쫙 그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습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보는 그런 능력들을 갖다 여기서 배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술, 특히 이제 이건 비주얼 쪽인데 비주얼 쪽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걸 갖다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비주얼한 쪽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앙리 마티스라는 불러서 발음을 하면 앙리 마티스, 영어로 하면 헨리 마티스고 댄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블라크루아예요. 여기 있는 이 그런 그림 그린 사람이 블라크루아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스냅샷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 잡아내는 훈련.
그게 이 관찰의 힘의 굉장히 큰 부분을 갖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상대를 보고 또는 뭔가를 보고서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 이런 관찰의 기술이 새로운 점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했다는 게 그냥 패시브하게 흘러보이는 거하고 우리가 액티브하게 뭘 보겠다고 막 작정하고 왔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게 예술 분야에서 그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드러난다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1973년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칼본 프리시라고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 곤충학자죠. 곤충학자고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 당시 그 벌들이 어떻게 날아다니는가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그 실제 행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노벨상 타냐고. 요새 많이 물어보잖아. 어떻게 노벨상 타냐고. 뭐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부담 뭐 생겼어요. 뭐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한 거라고는 꿀벌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그냥 봤다 이거예요. 열심히 봤다.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노벨상을 타고 싶으면은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보세요.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방법이 과학이나 예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영을 하거나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예를 들자면 업저베이션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저쪽 DBI 같은 데에서 관찰의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집포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관찰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을 갖다 하자는 거고 이런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꼭 시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듣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자, 뭐에 대한 소리 같아요? 너구리? 여기 있는 블랙버드 소리예요. 이 블랙버드 소리고, 이 블랙버드 소리를 가지고, 올리비아 메시앙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현대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이런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피아노하고 플룻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음악을 들어봐, 여러분 취향은 아닐 것 같고, 내 취향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갖다 들어보고 있으면,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나서도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여기 혹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집이,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세요. 그래서, 일요일날 새벽에 한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일요일 아침 같이 먹고, 점심 사드리고, 그러고 올라오는데, 일요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우는 새소리가, 오후에 하는 새소리하고 오후에 하는 새소리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들어도 봄, 여름에 듣는 소리하고 가을에 듣는 소리하고 겨울에 듣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듣다 보면은 액티브하게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한 500개 되는 새들 종류를 갖다가 식별을 하대요. 소리만 듣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만 생각했는데 눈 말고 이 귀로 듣는 것도 그렇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몸으로 해보는 거. 몸을 보는 거. 몸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그 걷는 도로를 바꿨잖아요.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서 저기 신천역까지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 바뀌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 길을 갖다가 그렇게 차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버스하고 이 대중교통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느긋하게 걷기 시작을 했다.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이쪽 저쪽 보면서 느긋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그런 방법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나 힌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한 거, 귀로 듣는 거, 그것도 이 사람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찰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건 우리 너무 익숙한 얘기죠. 유레카 목욕탕 속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뭐가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합쳐가지고 이 Subliminary of Mundane인데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 일상적인 것의 장엄함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내가 비록 일상생활에서 맨날 보고 쉽게 접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숨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여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유레카 케이스 또는 뭐 피타고라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종소리를 듣고 나서 그런 걸 발견했다는 거고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왜 그 바나나는 시간을 갖다가 조금 지나거나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타격이 가해지면은 바나나는 껍질이 까매지는데 왜 오렌지는 오래 놔두거나 거기다 타격을 좀 줘도 색깔이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혹시 여기 미생물학과나 식품경영학과나 이거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도 가면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장을 보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장 봐가지고 한 화요일만 되면은 그 바나나가 이렇게 좀 거물틱틱해져요.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오렌지는 한 일주일 놔둬도 전혀 뭐 바깥에 거물틱틱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발견해낸 게 비타민 C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비타민 C 같은 거, 비타민 C가 이 오렌지에는 있고 바나나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타격이 주어졌을 때 그 비타민 C가 있는 거는 계속해서 신실한 모습을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이렇게 꺼버틱틱해졌다는 거고요. 그런 거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었던 그런 소재들 여기에는 아이스크림 콘이라든지 좀 올린 그 핀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시청 앞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서 걔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 정말 생활 옆에 주위에 있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걔네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 Subliminality of the Mundane이라고 했어요. 일상생활 소소함의 위대함. 말에 좀 반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주위에 있는 그 소소한 걸 갖다 봄으로써
그걸로부터 아주 위대한 발견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함을 갖다 우리가 잘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캐톨릭인데, 우리 눈은 정말 대단한 컴퓨터. 패턴을 레코그나이즈하는 정말로 대단한 컴퓨터. 우리 눈 같은 그 카메라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갖다가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만한 능력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평상시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머신인가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뭘 본다 라는 건 마치 우리 눈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본다는 거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다 액티브하게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훨씬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또 그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보충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좀 프랙티컬한 스타일로 할게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다 화가를 할 것도 아니고 작곡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서 이런 지니어스들의 그 스파크를 가지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관찰을 잘할 수 있을까? 를 갖다가 보면서 이 8가지의 동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거리가 되겠지만 양은우라고 하는 양반이 우리 요번 2014년 1월달 DBR에 이 8가지의 방법, 관찰을 잘할 수 있는 8가지의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붙여서 생각을 했냐면은 워칭이라고 했어요. WATCHING. 이게 이제 전체의 8개의 방법인데 제일 앞자만 따가지고 워칭이다. 그래서 W는 원더고 A는 어사인먼트고 T는 트리비얼이고 C는 카운트고 H는 하이센스고 I는 인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N은 뉴 익스피리언스고 G는 grow curiosity. 그래서 총 8가지의 말하자면 기술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딱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딱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또 기사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 중에 상당수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일수록 의문을 품어봐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너무 당연한 것일수록 의문을 풀어봐라. 그래서 이 저자가 제시했던 예는 이 다이슨의 선풍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 그러면 요전에 이거 전까지는 당연히 이렇게 꼬여져 있는 나팔형 프로펠러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걔네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혁신이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가졌을 때 다이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케이스 스타디에서도 나왔고 또 이야기도 많이 됐던 거였어요. 두 번째 사례로 썼던 거는 링크드예요. 링크드는 우리 바라바스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봤더니 너무 정말 그런가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지잖아?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링크드라는 책의 주제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컨시스턴트하는 일관성이 있다. 이제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7단계만 뛰면은 전 세계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이 컴플렉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봤대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봤더니 모든 사람들의 동선의 전체의 80%는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집에 갈 때, 학교에서 올 때, 내가 새로운 루트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트라이를 해보나. 특히 요새는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뭐 내비게이션 가자는 대로 가잖아. 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오다가 잠시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 트라이 안 해보고 계속 똑같은 길로만 계속 다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의문을 한번 가져봐라. 거기서부터 관찰이 시작된다는. 가장 당연한 게 뭘까? 자, 우리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너무 많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걔네들서부터 시작해서 관찰을 갖다 해보다. 어른한테 존댓말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공감을 하는 건데, 항상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적을 가지고 있어라는 건데, 이 그림은 구디어라고 하는 왜 우리 그 비싼 외제차에 보면 달려있는 타이어예요. 그 타이어. 이 사람이 이제 이 타이어를 갖다 처음 만든 사람이고, 이 타이어를 갖다 처음 만들었을 때 상당히 어려웠고 여러 번 그 고생을 갖다 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느 날 이렇게 막 좀 탄력이 있는 고무를 갖다 찾다가 이 고무가 잘못해가지고 천연 고무를 갖다가 이 난로 위에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난로 위에 떨어진 천연 고무가 굉장히 탄성이 좋은 그런 물질로 바뀌는 걸 보고 타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것도 그걸 갖다 계속 준비하는 사람 눈에만 보이면 내 개인적인 경험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은 난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이렇게 꼭 해야 될 어떤 주로 이제 내가 하는 게 논문 쓰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건데 꼭 쓰고 싶은 어떤 책이 있을 때, 논문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책을 읽거나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로 들려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다 내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하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보직을 하느라고 저희 학술정보원에 내려가 있었어요. 학술정보원에 내려가서 이제 그쪽 일을 갖다 막 하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퍼포먼스를 갖다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은 거는 내가 정말로 달성하고자 하는 뭔가 목표가 있었을 때 걔네들을 항상 생각의 끄트머리에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훑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내가 이제 요새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탑픽에 지금 책을 갖다 한번 써보고자 해가지고 그 책을 갖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탑픽 리스트를 갖다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쭉 한번 봐요. 쭉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별로 생각 못하고 하루 이렇게 쫙 살다가 집에 퇴근할 때 그럴 때 그 리스트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이거랑 관련돼서 오늘 뭔가 하나라도 아주 리모트하게라도 연결된 게 뭐가 있지? 하고 찾아보고 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쫙 써놓고 나서 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게 모여지면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많은 양의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소한 것을 유심히 봐라라는 거예요. 이거가 보여질까? Every driver knows the situation. You stop by the gate, pay your parking ticket, and very often it ends up in your mouth as you drive off. So Ridley decided to make that a more pleasant experience. How? By creating the first mint-flavoured parking ticket. Ridley printed tickets with a very thin layer of mint and placed them in parking lots to surprise drivers and promote the new extra Polar Fresh. The result? Drivers have a taste for more. 생각 괜찮지 않아요? 우리 파킹 티켓 이렇게 받으면 대부분 입에다 물거든.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들어오는데 왜 자꾸 입에다 물냐고. 근데,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껌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테이스트 용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마케팅 채널을 갖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트리비얼하지만 사소한 것에다 해라. 우리가 막 혁신을 하고 창조를 하는 게 엄청 거창한 걸 생각을 할수록 부작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갖다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것부터 볼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C고요. C는 카운트예요.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라는 건데, 폴 슈메이커라고, 이 사람이 버클리에 있는 교수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시들이지만, 과거의 역사상 굉장히 큰 작은 실수를 통해서 큰 발견을 한 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중년의 남자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약이 이 약이에요. 비아그라라는. 왜 필요한지 물어보지 말고, 근데 이 약을 갖다가, 발견한 거는, 사실은 이거 이제 심장병 약을 갖다가 만들다가, 이제 심장병으로 쓰기에는 별로 그렇게 효력이 많지 않았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파이저를 갖다가 굉장히 먹여 살려주는 그런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수를 갖다가 그냥, 실수나 실패를 갖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이센스, 그러니까 오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모든 정보의 95%는 시각 정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셔서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시각 정보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하고 저장 장소를 만들어 놓고 청각은 청각용 만들어 놓고 촉각은 촉각용 만들어 놓고 다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이에 약간의 간섭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디펜던트예요. 독립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걸 갖다 처리하는데 우리 눈에 얼로케이트 된 건 이제 거의 포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널널하게 놀고 있는 나머지 감각기관들 그 나머지 감각기관들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 이 관찰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관찰한다. 처음에 관찰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관찰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기회로 삼아라 라는 건데 내가 이거 요새
아주 잘 쓰는 앱 중에 하나예요. 잘 쓰는 앱 중에 하나인데 이 앱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정민이도 되게 힘들죠. 근데 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앱인데 나는 이게 너무 요새 편리한데 뭐냐면 얘가 알람음 대신에 내 캘린더에 있는 오늘의 할 일을 쭉 읽어줘. 아마 갤럭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갤럭시 S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아침에 난 이제 보통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날 때 거기서 몇월 며칠 몇 시입니다. 오늘의 할 일은 일정에 총 16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에 무슨 미팅, 10시에 무슨 미팅, 11시에 2시에 수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해줘. 그럼 그거 듣다 보면은 잠이 저절로 깨. 이거 오늘 어떻게 다 하지?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잠이 저절로 깨는데 아무리 막 그냥 종소리 울리고 뭐 해도 잘 안 깨다가 오늘의 할 일 쭉 듣다 보면 확 깨.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생활 속에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이런 작은 것들을 갖다 통해서 기회를 삼으라는 거고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가져라. 이게 뉴 익스피리언스인데 뉴 익스피리언스를 갖는 걸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사실은 문화예술을 제일 많이 추천해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일 좋은 시간대는 일요일 날 아침 10시 이 정도 미술관 가기에 제일 좋은 시간. 너무 조용히 가면 아주 조용하고 특히 덕수궁실 미술관이나 우리 이번에 새로 생긴 경복궁 옆에 있는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침 10시에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쭉 가면은 정말 한적하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 갖다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티브가 돼요. 꼭 한번 가보세요. 특히 우리 경복궁 옆에 새로 생겼잖아요. 현대미술관. 너무 가깝고 학교에서도 가깝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길러라. 큐리어스티를 길러라. 그래가지고 우리 셜록 홈스는 아서 코난 도일이에요. 이 사람 써놓은 이 라이프 인 레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는지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셜록 홈즈가 나왔어요. 우리가 셜록 홈즈를 쓸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을 갖는 건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빠한테 막 얘기했던 게 뭔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 이제 출퇴근을 같이 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같이 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최근 들어서 레미콘 차들이 1차선으로 다 다녀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레미콘 차들이 다 1차선으로 다니까 저 큰 차들이 궁금했었어요.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파업 중이래. 그래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1차선으로 다니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에브리데이에 자기가 보는 것, 느끼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길러라. 이런 것들이 총 8가지의 말하자면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갖다가 채용해서 여러분들 기술로 삼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는 몇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 올라가면 한번 보고 나한테 잘 맞는 기술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